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요. 그죠? 교원 임용입니다. 임용에 지금 1월부터요. 지금 11월까지인데 그 일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하기 전에 우리 전기하고 그죠? 전자하고 통신이 나눠진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직은 통신은 시험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전기전자가 그래서 나눠지고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험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 분야에서 나오는 형태요. 우리가 교육학이 20점이고 그죠? 그다음에 전공이 80점인데 이 80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공업교육 그죠? 공교라고 하는 이게 한 22점, 20점에서 22점 정도 나왔는데 지금 계속 20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2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1교시 전공 A가 이렇게 나오고 전공 B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일단 공교 만점 받는 게 필수입니다. 공교를 괜히 틀려놓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못 나오니까요. 일단 공교는 무조건 만점 받을 거다라고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공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나오더라도 한 과목 열심히 해도 한 맥스 8점이거든요. 8점에서 12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공교는 20점이나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교가 나오는 범위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기출 문제들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공교 정리 같이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전기 파트에서 나온 거, 뭐 전기 우리 거기 나온다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보면 전기 일반, 뭐 회로 일반, 그다음에 전기자기학, 그다음에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력공학, 그리고 전력전자, 그다음에 설비 기준하고 뭐 전자공학 관련돼서 이렇게 그리고 전기전자 실습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라고 알려진 게 지금 이 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전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전기 일반은 사실 회로 일반으로 일단 넘겼고요. 어쨌든 전기전자 뭐 그다음에 전기기기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20년에는 14점, 그다음에 여기는 14점, 여기는 여기까지 하니까 역시 14점이죠, 그죠? 그래서 회로 이론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그 파트에서 나오는 게 지금 14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1월, 6월 뭐 한 3월 초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주 중간에 뭐 휴일도 있고 하니까 한 10주 정도, 11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기초전기전자하고요 이쪽 내용하고 이쪽 내용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14점 정도 나오는 파트고 항상 그 정도 나오니까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기학이 뭐 나오는 게 지금 12점, 여기도 12점, 12점이죠. 그래서 전자기학이 전자 쪽의 전자기학은 이게 8점 정도 나오고 정자기가 한 4점 정도 나오는데 전기 쪽의 전자기학은 정전계 쪽이 한 4점 정도 나오고 정자기가 한 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기기요. 전기기기 항상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 8점 정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뭐 이 전기기기는 우리가 수업을 따로 안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따로 안 하고 동영상을 제공을 할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예전처럼 뭐 2점짜리 나오고 할 때는 그냥 수업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그 2점짜리를 맞출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를 보면 수준이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기기에서 이 공무원 수업을 그냥 여기까지 합니다. 공무원 수업을 제가 전기 쪽으로 하니까 그 공무원 수업의 문제풀이 과정하고 뭐 이론 과정 다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하면 그걸 다 좀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좀 빨리 들어주세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1월, 2월, 3월 한 5월 이전까지요. 동영상 제공하는 것은 그냥 다 듣는다 생각하고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5월 이후가 가면 이게 들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듣겠지 하다 보면
실제 나중 되면 제대로 못 듣게 됩니다. 미리 좀 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8점 정도 나오고요. 제어공학도 항상 8점 정도 나옵니다. 제어공학고 작년에는 제가 전력공학 수업을 하고 제어 수업을 안 하고 이건 재작년 동영상을 열어드렸는데 올해는 전력공학을 작년 동영상 열어드리고 제어공학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전기기기하고 제어공학, 전력공학 해가지고 다 4점씩 8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 어쨌든 20년도는 분권 전동기하고요. 그다음에 유도 전동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동기기하고요. 동기 전동기하고 단건 변압기 쪽이 나왔고요. 올해는 변압기 특성 시험에 해당되는 무부하 시험하고 분권 전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온 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어공학은 항상 거의 나오는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자동제어를 여기 묶어버렸는데 어쨌든 여기 전달함수하고 상태 방정식 이용하고 뭐 흐름선도 이용해서 그냥 푸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문제 패턴이 유사하니까 그냥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하면서 정의를 하면 제어공학이라든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해도 양이 뭐 한 주 4일 정도요. 많으면 5일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8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양도 적당하면서 점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니까 좀 열심히 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거기 힘든 게 일단 이겁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잘 안 하고 이제 책을 보고 정리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 수업도 있긴 한데 일단 자격증 준비를 조금 하시든지 아니면 자격증 내용을 좀 보충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작년에 올해 나왔던 게 어쨌든 발전 쪽의 파트고 그다음에 소호 리액터 이용해가지고 소호 리액터 접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격증에서도 올해는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나왔던 문제는 거의 자격증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시험화 시켰더라고요. 자격증 이론보다는 또 오히려 실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전력전자공학은 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 수업은 제가 이 동영상 열어드리는데 이 동영상의 마지막 장이 이 전력전자입니다. 전력전자니까 그래서 전력전자 파트에서 이 2점짜리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기기 동영상은 10점짜리다 생각하시고 그냥 열심히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수업만 들으면 답은 바로 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문제 형태입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힘들었지만 나머지 두 문제는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기 설비가 나온다고 처음에 언급이 되더니 이건 아예 언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언급 안 되니까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전자공학 쪽에서는 연산정폭기 문제는 항상 2점짜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정폭기 그냥 일반적인 푸는 문제들 그리고 FET나 BJT 관련된 문제가 뭐 20년대에 나왔고 21년에는 제너 다이오드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이제 클램프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램프회로 나왔는데 뭐 전자공학을 다 공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 전자공학 수업은 올해 전자하는 사람들도 전자공학 수업은 작년처럼 안 할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전자공학을 공무원 하듯이 거의 40점 나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일단은 작년 동영상을 이것도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을 하고 올해 전자공학은 기출에 나왔던 파트만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수업을 한 5주 정도로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출에 나온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는 이걸 다 하다 보니까요. 전기하는 사람들이 수업 듣기가 좀 불편한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냥 기출 나왔던 위주로 해서 그 파트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의 뒤쪽에요. 논리회로요. 논리회로 파트는
전기든 전자든 좀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전기 쪽에서는 4점짜리인데 이 4점짜리 문제가 쉬운 4점짜리가 아니라 그냥 논리회로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순서 논리회로 쪽에 4점짜리라서 문제를 그냥 쭉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 쪽은 이게 한 8점짜리 8점으로 나오는데 전기에서는 4점인데 쉽지 않는 4점으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거의 내용만 알면 그냥 따라는 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공부는 좀 잘 해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실습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자 파트에서 한 8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력에서 8점, 제어에서 8점, 기기에서 8점, 전력전자에 2점, 그 다음에 회로자기학, 회로자기학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파트다라는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쪽에서는요, 전자는 역시 공교는 전자 문제하고 전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든 파트가 똑같죠, 그죠? 네. 그 명칭만 좀 바꿔가지고 자기 직렬에 관련된 것만 바꿔서 답안지는 똑같은 답안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공교입니다. 그래서 공교고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오는 과목이요. 공개된 과목이 전기전자 일반 해가지고 회로 자기학 이건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자회로, 전기전자 실습, 그리고 디지털 회로 설계, 반도체 공학, 디지털 시스템.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 통신 뭐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자파 응용이 전자기학하고 같아가지고 이게 2번이나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 그렇게 많은 파트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파트는 나오진 않고 그냥 회로 이론 역시 보시면 20년도에는 16점이나 나왔어요. 근데 작년은 8점이 나왔고요. 올해는 1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점 나왔으니까 일단 한 회로 이론은 10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기기가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요. 첫해 20년대 대비해서는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하나 나왔는데 그건 수업 들으나 마나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디스플레이 종류가 나와가지고 뭐 크게 수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안 나와가지고요. 어쨌든 얘는 한 번은 그 학교 가시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 뭐 제가 이걸 들으라고 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자회로는요, 어쨌든 나오는 형태를 보니까 오프앰프 하고요. 그 다음에 BJT, 뭐, 이렇게 정전압하는 이런 제너용에서 하는 거 8점이 나왔는데, 첫 해는, 그죠? 근데 작년에는 전자공학 시험이 아닌 것처럼 6점이 나왔고요. 올해는 다시 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하는 내용은 엄청 많은데, 이게 진짜 시험 나오는 건 오프앰프는 항상 나오고요. 오프앰프 빼고 BJT 한 문제 나왔던 그런 형태라서 이게 수업을 많이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전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동영상, 이건 작년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건데 전자하시는 분은 끝까지 한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을 할 때는 5월 달에 정도에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에 나왔던 기출문제, 전자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문제 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문제가요. 올해 이제 저항 측정하는 문제. 내가 항상 이건 강조를 하는 건데요.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이건 좀 외우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항 띠 읽어가지고 올해 푸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스코프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측정 문제가 어쨌든 4점짜리로 계속 하나가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전자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도 뭐 2점짜리 정도로 계속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는 안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FET 쪽에서 CMOS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공학이죠. 그래서 항상 2점짜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공학은요. 20년대에서는 16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20년도 시험 볼 때는 참 편했던 게 뭐
여기에 회로 어렵지 않게 쉽게 해서 16점, 그죠? 그 다음에 논리회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건 적당한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수준 같아요. 그래서 한 16점 나오고 하니까 공부할 게 별로 없었던. 그래서 20년도 시험 보고는 내가 전자를 왜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거 역시 14점, 올해도 14점 정도. 그래서 전자 파트의 시험 문제가 전자공학보다는 오히려 논리회로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논리회로 문제는 거진 이제 이 문제가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C 언어가 항상 2점짜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주관식일 때 4점짜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거진 C 언어는 2점이니까 2점 정도 나올 거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 언어는 전자 하시는 분은 절대로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2차 수업 2차 실기할 때 C 언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꽤 많으니까, 그냥 지금 공부할 수 있으면 어떤 학원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서 하든지 해서 C 언어 공부는 좀 잘 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객관식은 거기 시험에서 맞출 수 있게끔 하고 2차 실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이요. 통신이 2000년도 이전에는 통신 문제가 거진 안 나왔습니다. 2점 나오고 4점 나오고 많이 나오면 4점 나왔는데, 이제 2000년도부터 나눠지고 나서 얘가 6점 나오더니, 작년에는 12점 나오더니 올해는 8점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한 8점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나오는 파트가 이게 오류제어 쪽에 관련된 건 항상 한 문제씩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에 해당되는 변복제요. 작년에는 이제 이상한 파트, 여기는 이 통신은요,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이쪽 공부를 어제 하고 가지 않는 이상은 다 틀리는 문제, 그런 쪽으로 나와가지고 좀 변별력이 없었던 문제인데, 이거 정도는 그래도 올해 나왔던 문제들은 좀 그나마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충 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통신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파트가 아니라 한 책 한 권이죠, 그죠? 그것도 두꺼운 책 한 권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신호화 시스템도 그냥 책 한 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트별로 책 한 권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니는 그 파트는 5개밖에 없지만 책 5권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자체가 쉬운 공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범위 내에서는 이건 다 나와요. 이건 나오는데, 이때는 제가 공무원 수업할 때는 이건 다 나오는 범위인데, 우리 쪽에서 이런 게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수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수업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라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올해 나왔던 정도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통신은 이렇게 나오고요. 전자기학은 역시 12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이때 10점이고 12점, 12점. 여기는 정전계에서 2문제 나오고 정자계에서 1문제 정도 나오는 그런 거고, 시변 전자계 쪽은요, 우리 전기든 전자든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해야 될 건요, 어쨌든 제공되는 동영상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 2, 3, 4 이 구간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세요. 거의 가능하면 다 듣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실강 수업에서는 이제 그 수업하는 진도로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 동영상은 좀 들어주셔야 될 게, 이 기출 문제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찍습니다. 예전 기출 문제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에 이제 찍어서 이렇게 추가만 합니다. 그래서 추가만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따로 수업 시간에 할애는 안 하고, 마지막 이
올해 기출 문제는 아마 우리 이론 수업 끝날 때쯤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고, 그리고 이론 수업 중간중간에는 올해 기출 문제는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회로 이론 수업할 때는 회로 이론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다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출 문제는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체크해서 항상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좀 열심히 하세요. 이건 10점 정도다 생각하고 무조건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전력은 뭐 제가 생각해도 잘했다라는 수업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니까 이거 봐주시고 자기가 나름대로 전력을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있으면 다른 걸로 좀 활용도 해주시고. 이렇게 전기는 아마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것만 동영상 들으면 될 건데, 전자는요, 이거 듣고 이 통신이 작년 수업한 것도 분명히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공무원의 일부분은 또 그 통신, 아까 전에 했던 이거요. 이쪽 부분은 공무원 수업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올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는데요. 이 수업은 양이 꽤 많아요. 지금 그냥 파트 신호화 시스템 하나지만 한 10일 정도 수업을 했던 분량입니다. 10일 좀 더 될 거예요. 더 되는 그런 분량이고, 하루에 한 5강에서 6강 정도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좀 부족한 파트를 채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좀 들어주세요. 거기 전자하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하려면요, 일단 통신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을 안 해놓고 하면 남들 맞추는 것밖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신은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가 미리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번 좀 미리 들어가지고 통신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평상시에 자기가 학교에서 통신을 조금 했으면 조금 더만 보강하면 되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이 초수이신 분들은요, 사실 지금 학교도 아직 마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생 실습도 가고 하니까 이건 통신을 하라고 제가 권유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통신 이게 분량이 조금이면 이것만 열심히 봐라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 정도는 그냥 열심히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류제어 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파트라도 열심히, 시험에 나왔던 파트는 좀 추려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전자기기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예전에 찍은 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역시 전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학교 가서, 이게 수업은 학교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기능사 시험입니다. 이거 기능사 시험의 한 파트가 전자기기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니까 기능사 수업 나중에 할 때 참고할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라면 그냥 대충 넘기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쪽의 수업입니다. 그죠? 지금 하는 수업이 기초전기전자 파트에다가 회로 이론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할 거고,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한 3주요? 3주, 4주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저는 한 8주 정도 수업을 합니다. 7주에서 8주 정도 수업을 일주일 2번씩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왔고, 그리고 이거에다가 회로 이론까지 같이 추가할 거라서 우리는 좀 안다 생각하고요. 조금 간략하게 할 건 간략하게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좀 더 집중해서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 이론은 제본책으로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주 후에, 3주나 4주쯤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월에서 이제 4월 해가지고 5주 정도, 이건 주 이틀입니다. 2일 동안 이틀 하니까, 이건 이 부분은 전기든 전자든 공통으로 가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다 공통 파트니까 주 2일 해가지고 5주 정도면 한 10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10시간이고, 우리 시험에
전자기파가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수업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뭐 문제 풀이 때는 하는데 이론 때는 좀 안 했던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할 거고요. 우리 기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끔 풀 수 있는 정도로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회로 하고요. 특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공학 일단 수업은 한 4일 정도 할 거고요. 4일 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전자회로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것만 추려가지고 몇 가지 근래 이제 나왔던 형태로서 추려가지고 그 파트 내용 정리 살짝 하고 문제 쭉 풀어보고 하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 이 4주라고 적혀 있는데 4주보다는 좀 더 될 거예요. 한 5주나 6주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인데 통신 기출이네요. 잘못 가져왔나? 이게 6월은요, 통신은 통신기출회가 하고 다른 별 문제 풀이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전기는 아까 전에 제어공학이요. 제어공학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7월부터 7, 8, 9는 전자기학하고요, 회로 이론하고, 그래도 전자회로 이 정도 하고,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면서 기출문제 다 정리를 하니까 따로 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도 이쪽에서 기출문제를 다는 못하니까 적당한 수준까지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 풀면서 개념 문제도 좀 많이 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10월 달에쯤 해서 4주 정도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뭐 6회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는 모의고사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3주 정도 정리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전자가 예, 서로 바뀌었네요, 제가. 예, 제어공학하고 문제 풀이가 이쪽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수업 일정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주 정도 하고 있는데 10주가 더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더 오버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초전기전자 전자하고요, 회로입니다. 근데 재작년 회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풀 때 그냥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는데 올해 회로는 그냥 여유를 가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트에서 나왔어요. 파트는 똑같은데 뭐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힘들게 좀 보기가 좀 불편하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회로를 공부하실 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쉽게 냈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회로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실수를 덜 해야 되는데 그냥 당황을 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컸던 게 회로는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기학 문제는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은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냥 좀 느낌상 어려웠고, 작년은 그냥 그나마 그냥 고만고만했고, 올해도요, 그 의미 파악을 해서 보면 그렇게 힘든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기학은. 그래서 자기학은 그냥 편하게 됐는데, 이 회로가 올해는 조금 이제 정석으로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이거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이 파트요. 아마 학교 가시면 이것만 써먹을 거예요. 이 파트만 써먹어도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거 수업 들으실 때 열심히 하시고요. 아마 수업 실현 쪽으로 나온다면 수업 실현은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고 학생들하고 질문도 하면서 동기 유발도 시킬 거 어떻게 할지 수업 들으시면서 그냥 그런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수업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수업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잘 좀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잘 하시면 나머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1월 달, 한 달, 그리고 2월 초반까지 아마 이 수업을 나갈 것 같은데 조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년 동안 해야 될 수업 컬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공교는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일단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학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일단 교육학 정리하시면서 공교의 그 개념 정리는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터디 하시면서 어느 파트까지 먼저 시험에 나올 걸 자기 정리를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나올 것 같다. 물론 이제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합격자들한테 거기 공교 뭐 교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약해 놓은 것도. 근데 그 요약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기가 한번 요약하고 스터디 하시면서요. 그래서 요약된 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암기할 수 있는 스터디를 좀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공교는 말로서 많이 되뇌어야 되니까 그건 스터디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교를 제가 모의고사 낼 때 2회분 정도 내거든요. 2회분 정도 내는데 그 2회분의 대부분 문제가 합격생들이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자기들 스터디 하면서 문제 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거 시험에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없나요? 우리 학생들은 항상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